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환자가 오지 않으면 병원 운영에 타격이 오겠지요. 오늘은 소금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정규입니다. 올해 80대에 접어들었고 노인의학과 순환기 그리고 영양학을 전공했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대학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장과 혈관을 다뤘고 은퇴 전 15년은 노인의학 클리닉에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와 영양 상담을 전담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을 떠났지만 여전히 건강 강연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느냐고요? 요즘 인터넷과 방송에서 소금물이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셔야 건강하다. 링거 맞는 것처럼 몸속 전해질을 채워준다. 심지어 혈액순환까지 좋아진다는 주장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임상 50년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절반의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신장질환, 신부전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소금물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금물 신화를 걷어내고 물 중심의 안전한 수분 루틴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화려한 유행이 아니라 50년 임상 데이터와 제 경험,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가 증명한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분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오래오래 살자 등등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니 배우자, 주변분,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소금물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요? 병원에서 쓰는 링거액, 정확히는 생리식염수가 그 시작입니다. 링거는 0.9% 농도의 소금물로 정맥에 직접 주입해서 탈수를 빠르게 교정하거나 약물을 희석해 투여하는 의료 도구입니다. 2010년대 초반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중증 탈수 환자에게 정맥 수액 요법을 쓸 경우 사망률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의료용 정맥 주사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의료 기술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경구 섭취용 소금물로 변형됐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링거 맞으면 기운이 난다. 그럼 집에서 소금물 마시면 같은 효과 아니냐는 식의 논리가 퍼진 겁니다. 하지만 정맥과 입은 완전히 다른 통로입니다. 정맥 주사는 혈관에 직접 들어가 즉각 효과를 내지만 입으로 마신 소금물은 이와 소장을 거치면서 농도가 희석되고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을 넘으면 만성 콩팥병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소금물 한 컵에 들어가는 소금이 대략 5g, 나트륨으로 환산하면 2000mg입니다.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면 하루 권장량을 단번에 넘깁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점심때쯤 손가락이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건 나트륨이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부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선 이 현상이 더 심합니다. 저도 70대 중반까지 아침 소금물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따라했는데 3개월쯤 지나니 혈압이 14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120대를 유지하던 제게는 이상 신호였습니다. 소금물을 끊고 순수한 물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순수한 물. 2022년 유럽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1.5
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신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7% 낮았습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돕고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걸 쉽게 만들며 관절과 세포 사이 공간을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소금은 이미 우리가 먹는 식사, 국, 찌개, 김치, 장류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3,500m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을 이미 훨씬 초과합니다. 여기에 소금물까지 더하면 몸은 나트륨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안 되느냐고 묻는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몇 시간 일하고 땀을 흘렸다면 물과 함께 소량의 전해질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땐 집에서 대충 섞은 소금물보다는 약국에서 파는 경구수분 보충 제품이 훨씬 안전합니다. 나트륨과 칼륨, 포도당 비율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평범한 일상에선 그냥 물을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6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줄어든다고 해서 필요량까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과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수분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021년 미국 노인의학회 저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만성 탈수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서 목이 마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 중심 수분 루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 잠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물을 마시지 않았으니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2019년 일본 게이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아침 공복, 물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17% 낮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 수분 섭취를 분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두세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 한 컵, 오전 10시쯤 한 컵, 점심 식사 30분 전 한 컵,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식사 전 한 컵, 이렇게 5번만 나눠 마셔도 하루 1리터가 넘습니다. 여기에 식사 중 국물과 반찬에서 섭취하는 수분까지 더하면 1.5에서 1.8리터 정도 됩니다. 2020년 대한가정의학회 권고안에서도 노인은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제안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부전 환자는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저녁 수분 조절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엔 물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다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저는 보통 저녁 5시쯤 마지막 물 한 컵을 마시고 그 이후엔 입만 축이는 정도로 조절합니다. 만약 목이 마르면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지는 않으신가요? 커피와 녹차에 든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물도 한 잔 더 마셔서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저도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즐기지만 그 전에 반드시 물 한 컵을 먼저 마십니다. 그래야 카페인의 이뇨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온도도 중요하지만 마시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공기가 함께 들어가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음미하듯 마셔보세요. 그러면 물의 맛도 느껴지고 몸이 물을 받아들이는 시간도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물잔을 책상이나 식탁 위에 항상 올려두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야 마십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잊어버립니다. 투명한 유리잔이나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시야에 두세요. 그게 물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물 중심 루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순정님은 74세 여성으로 2022년 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 증상은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그리고 다리 부종이었습니다. 순정님은 10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5년 전부터는 당뇨약도 복용 중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50에 98이었고 발목과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오래 남는 함몰 부종이었습니다. 상담 중에 물어봤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고. 순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은 잘 안 마시고 아침마다 소금물을 한 컵씩 마신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금물이 혈액순환을 돕고 전해질을 채워준다고 해서 6개월째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소금물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순정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금물 속 나트륨이 혈관 안에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을 더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정님이 드시는 혈압약 중 하나가 이뇨제인데 이뇨제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약인데 소금물로 다시 나트륨을 보충하면 약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정님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순정님께 새로운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소금물을 당장 끊고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물 1.5리터를 목표로 두고 2~3시간마다 나눠 마시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줄이되 입이 마르면 얼음 한 조각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식사 중 국과 찌개를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물에 헹구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순정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물만 마시면 정말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했습니다. 혈압도 140에 90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뒤엔 130에 85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정님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물만 마셨을 뿐인데 10년 동안 못 잡던 혈압이 잡혔다고. 약도 그대로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숨쉬기도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석 달 후 순정님은 친구 2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경험한 변화를 주변에 알리고 싶다며 같이 상담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순정님의 혈압은 125에 80이었고 부종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도 7.2에서 6.8로 개선됐습니다. 순정님은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옆에 둔 물 한 컵부터 마시고 외출할 땐 작은 보온병에 물을 담아 가방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순정님 사례는 소금물 신화에서 벗어나 물 중심 루틴으로 바꿨을 때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특별한 치료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깨끗한 물 한 컵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물에 무언가를 더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안전한 첨가물과 위험한 첨가물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요즘 물에 레몬을 넣거나 생강을 우려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아침마다 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방법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체질과 질환, 복용 중인 약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레몬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소화를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8년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레몬의 구연산이 요로 결석 재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도입니다. 레몬의 pH는 2에서 3 사이로 상당히 산성입니다. 위산 역류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수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역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서 마신 뒤 바로 양치를 하면 오히려 치아가 손상됩니다. 레몬수를 드신다면 빨대로 마시고 최소 30분 뒤에 양치하세요. 생강은 어떨까요? 생강은 소화 촉진과 항염 효과로 유명합니다. 2020년 대한한방내과학회 저널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장 운동을 활성화하고 메스꺼움을 줄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생강도 매운 성분인 진저롤이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생강은 혈액 응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어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최소 2주 전부터는 생강차를 끊는 게 안전합니다. 사과 식초는 최근 몇 년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소화 개선 등 온갖 효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 당뇨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식사 전 사과 식초를 섭취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6%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소량, 그것도 식사와 함께 섭취했을 때입니다.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벽이 손상될 수 있고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칼륨이 낮아져 근육 약화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질 위험이 있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첨가물을 물에 넣어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드신다면 왜 드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물맛이 심심해서인가요? 아니면 특정 효능을 기대해서인가요? 만약 효능 때문이라면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중인 약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레몬과 식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항응고제나 혈압약을 드신다면 생강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냥 물이 심심하다면 오이나 민트 잎을 넣어 보세요. 산도가 낮고 자극이 적어서 누구에게나 안전합니다. 저도 한때 아침마다 레몬물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50대 후반이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레몬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에 경미한 염증이 생겼더군요. 레몬의 산도가 빈속에 자극을 준 거였습니다. 그 뒤로 레몬은 끊고 그냥 물로 돌아왔습니다. 소화는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으로 해결했습니다. 첨가물을 꼭 넣고 싶다면 최소한의 양으로 시작하세요. 레몬 한 조각, 생강 엄지손가락 크기 한 조각, 사과 식초 티스푼 하나. 그리고 본인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속이 불편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 정보는 넘쳐나지만 내 몸에 맞는 정보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실천 가능한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천도 막연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일주일만 제대로 따라하면 몸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느낌이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양치 전에 마셔도 됩니다. 밤새 입안에 생긴 세균이 걱정된다면 양치 후에 마시세요.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커피나 식사 전에 물부터 드세요.
2023년 대한순환기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상 직후 수분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하다고 강조합니다. 물 한 컵을 마신 뒤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에 체크하세요. 작은 성취감이 다음 행동을 이끕니다. 둘째 날부터는 하루 수분 섭취를 5번으로 나눠봅니다. 아침 1컵, 오전 10시 1컵, 점심 전 1컵, 오후 3시 1컵, 저녁 5시 1컵. 각 1컵은 200에서 300ml입니다. 이렇게 5번만 마셔도 1에서 1.5리터가 됩니다. 처음엔 시간 맞춰 마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알람을 설정하세요. 2시간마다 울리게 해서 물 마실 시간을 상기시키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셋째 날엔 소변 색깔을 체크해 보세요. 아침 첫 소변은 노란색이 진해도 괜찮습니다. 밤새 농축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맑은 연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한 색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소변이 투명하다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니 조금 줄이세요.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 저나트륨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넷째 날엔 몸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세요. 눈밑이 덜 붓고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해 보이나요? 발목을 눌러보세요. 자국이 덜 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겁고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물 루틴이 몸에 맞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첩에 간단히 적어두세요. 기분 좋은 날엔 웃는 얼굴, 별 차이 없는 날엔 평범한 얼굴로 표시하면 됩니다. 5째 날부터는 식사 조절을 더합니다. 국과 찌개를 평소의 절반만 먹어보세요.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장류도 조금 덜 쓰세요. 외식할 때 라면이나 찌개를 시켰다면 국물을 남기세요. 2022년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나트륨 섭취의 70%가 국과 찌개에서 나옵니다. 국물만 줄여도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국물이 그리 당기지 않습니다. 물이 배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6째 날엔 체중을 재보세요. 물을 많이 마시면 체중이 늘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물은 칼로리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체중이 늘 수는 있지만 그건 체지방이 아니라 수분입니다. 오히려 수분이 충분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노폐물 배출이 잘 되고 장기적으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하루 만에 1kg 이상 체중이 늘었다면 물을 조금 줄이세요.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 검진을 권합니다. 7째 날 저녁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물 루틴을 며칠이나 지켰나요? 5일 이상 지켰다면 합격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했다는 것,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소변 색깔이 개선됐고 붓기가 줄었고 아침 기상이 편해졌다면 이미 성공입니다. 이제 이 루틴을 2주, 3주, 한 달로 늘려가세요. 한 달이 지나면 물 마시기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실천하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장질환, 신부전, 간경화 환자는 수분 섭취량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 수분량을 정하세요.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본인 몸에 맞는 양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0대 초반 은퇴를 앞두고 몸 관리에 소홀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늘 챙기면서 정작 제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 커피 2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병원 구내식당에서 국물 많은 찌개를 먹고 저녁엔 피곤해서 대충 때우고 술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차로 수분을 채운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72세 되던 해 여름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색깔이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갔더니 혈뇨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신장 기능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요로에 작은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물을 너무 안 마셔서 소변이 농축되고 그게 결석을 만들었다고. 신장도 만성 탈수로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년간 환자들에게 물 마시라고 강조하던 제가 정작 본인은 물을 안 마시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루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물 한 컵, 커피 마시기 전에 물 한 컵 더, 점심 전 한 컵, 오후 3시 한 컵, 저녁 5시 한 컵, 하루 1.5리터 이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맛이 싱겁게 느껴지고 자꾸 화장실을 가는 게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입안이 덜 건조했고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수치가 조금 개선됐고 석 달 뒤엔 결석이 자연 배출됐습니다. 의사는 물을 꾸준히 마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몸으로 겪은 변화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침대 옆에 둔 물 한 컵부터 마십니다. 외출할 땐 작은 보온병에 물을 담아 가방에 넣고 진료실 책상 위엔 항상 투명한 유리잔에 물을 채워둡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면 제가 물 마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게 은연중에 물 마시기를 권하는 효과가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물잔 하나를 가까이 두세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분명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저처럼 신장 문제를 겪기 전에 미리 물로 몸을 지키세요. 예방은 치료보다 100배 쉽고 100배 저렴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금물 신화를 걷어내고 물 중심의 안전한 수분 루틴을 살펴봤습니다. 소금물은 의료용 링거와 다릅니다. 경구로 섭취하는 소금물은 고혈압, 신장질환, 신부전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고 이뇨제나 혈압약 복용자에게는 약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순수한 물은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신장을 보호하며 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하루 수분 섭취를 5번으로 나눠서 1.5에서 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셋째, 저녁 6시 이후엔 물을 줄여서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세요. 넷째, 레몬이나 생강, 사과, 식초 같은 첨가물은 본인 체질과 질환, 약물을 고려해서 신중히 선택하세요. 다섯째, 일주일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소변 색깔, 붓기, 체중, 몸 상태를 기록하고 관찰하세요. 물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저렴하며 가장 강력한 건강도구입니다. 유행하는 건강법이나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 한 컵엔 아무 성분도 들어있지 않지만 그 아무것도 없음이 우리 몸을 가장 순수하게 채워줍니다. 염분 과다, 카페인 과다, 당분 과다의 시대에 물은 유일한 중립이자 해답입니다. 저는 80년을 살면서 수많은 건강 유행을 봐왔습니다. 어떤 건 몇 년 가고 어떤 건 몇 달 만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건 물입니다. 화려한 광고나 자극적인 효능 선전에 흔들리지 마세요. 본질로 돌아가세요. 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물잔을 침대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그 물부터 마시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몸이 답해줄 겁니다. 붓기가 빠지고 소변이 맑아지고 아침 기상이 편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물 마시기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잔,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제가 50년 임상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복잡한 치료보다 단순한 예방이 낫고 비싼 약보다 꾸준한 습관이 낫습니다. 물은 예방이자 습관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이뇨제, 혈압약,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수분 제한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물 섭취량을 늘리지 마세요. 건강 정보는 참고일 뿐, 최종 결정은 본인의 몸 상태와 의료진 상담을 통해 내려야 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80대, 90대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